생활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여러분은 혹시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상을 이어가신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이 특별한 증상을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 중요한 기관을 서서히 손상시키면서도 당장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 수치가 조금 높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고혈압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낮추고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듣던 이야기뿐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생활 속 관리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은정입니다. 저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건강 정보를 정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고혈압의 실체와 위험성.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계 숫자가 조금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혈압이란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은 120, 이완기 혈압은 80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결국 탄성을 잃습니다.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지고 그 압력이 더 높아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불러오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혈관 질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 속 혈관벽이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결국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 즉 중풍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펌프와 같은 기관인데 혈압이 높으면 이 펌프가 늘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심장벽이 두꺼워지면서 버티지만 결국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작은 혈관 필터들이 망가집니다. 결국 만성 심부전, 심하면 투석까지 가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됩니다. 넷째, 눈의 망막 손상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시력 상실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혈압이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58살 직장인 김영수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높아도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뒤 출근길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활 습관을 고치고 매일 혈압을 재며 제 건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2. 생활 습관 관리. 고혈압 관리의 기본은 생활 습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부분이 바로 약을 먹더라도 생활 습관 교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매일매일 선택이 혈압을 좌우합니다. 우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나트륨 줄이기와 칼륨 늘리기. 많은 분들이 소금을 줄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칼륨을 얼마나 충분히 섭취하는가가 혈압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고구마, 감자, 시금치, 콩류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두부나 청국장 같은 콩 음식은 한국 시니어분들이 먹기에도 부담 없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혈압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해조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 통곡물에 풍부합니다. 따라서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대시 식단입니다. 대시는 쉽게 말해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과 소금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에 맞게 응용한다면 잡곡밥에 채소 반찬,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이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 이정순입니다.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해서 김치, 젓갈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조금 늦었지만 저염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챙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으로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장내 미생물과 식이섬유. 우리 장 속 미생물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발효식품, 채소, 통곡물 같은 음식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장을 건강하게 하면 혈압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가공식품 피하기. 햄, 소시지, 인스턴트 라면 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짜게 안 먹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음식은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넷째, 물의 중요성.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혈압 조절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시간마다 한 컵씩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능하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걷는 게 이상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간헐적 걷기, 쉽게 말해 빠르게 10분, 천천히 5분, 다시 빠르게 10분 걷는 게 무릎에 무리를 덜 주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량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활용해 매일 조금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층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탈 때 한 정거장은 미리 내려 걸어가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듭니다. 또한 집안일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운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빨래를 널면서 팔 스트레칭, 설거지 후에는 허리 숙이기 대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는 식이죠. 이런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하루 운동량이 꽤 늘어나 있게 됩니다. 저는 67세 박상배입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체중이 늘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집안일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또 주말마다 아내와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의사 선생님께서 약 용량을 줄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막히면 산소 부족이 생기고 혈관이 긴장해 혈압이 올라갑니다. 만약 코골이가 심하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면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명상, 호흡법, 산책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혈압 안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자연의 소리, 그러니까 새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 이러한 소리들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집에서 틀어놓고 10분만 들어도 긴장이 완화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환경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미세먼지와 소음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오릅니다. 또한 집 근처 교통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혈압을 높입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방음 커튼, 귀마개 같은 생활 속 작은 장치들이 고혈압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실내 환경입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나 술은 주변에서 흔히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다면 하루 2잔 이상의 커피, 잦은 음주는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이런 유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혈압 관리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계절별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 겨울에는 체온 유지, 환절기에는 급격한 혈압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62세 김성만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회사 생활에 치여 늘 술과 야근이 많았고 50대가 되면서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게 두려워 계속 미루다 보니 60세가 되면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빠르게 걷고 저녁에는 된장국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밤에는 11시 전에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20 이상 내려갔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습관에서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큼 칼륨과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은 하루 30분 걷기와 주 2, 3회의 근력 운동이 기본입니다. 셋째, 수면은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는 명상, 호흡, 자연 소리 듣기 같은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섯째, 환경 관리는 미세먼지와 소음 같은 외부 요인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단순히 책에서만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천을 통해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생활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10에서 20 내려가는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의 힘은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줄이고 운동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단순히 음식과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 속의 미생물, 잇몸 건강, 귀의 청력, 날씨와 기압, 심지어는 자주 먹는 약까지도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흔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고혈압 관리의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아시면 혈압 관리가 이렇게 폭넓은 개념이구나 하고 시야가 넓어지실 겁니다. 1. 장내 미생물과 혈압. 우리 몸속 장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염증, 그리고 혈관의 상태까지 조절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유익균이 충분할 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짧은 지방산을 만들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염증 반응을 촉발해 혈관이 긴장하고 혈압이 오릅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의 첫걸음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채소, 통곡물, 발효식품은 좋은 유익균을 늘려주고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유해균을 늘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즉, 장을 건강하게 하면 내 혈압도 건강해진다는 결론입니다. 2. 치주질환과 혈압.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 그냥 치아 문제로만 여기시나요? 사실 잇몸병, 즉 잇몸 염증이 생기는 치주질환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염증이 있는 잇몸에서는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염증 신호는 혈관을 자극해 수축을 일으키고 혈압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관리에서 양치질, 치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치아 관리가 곧 혈압 관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이죠. 3. 귀 건강과 혈압. 청력 저하가 고혈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의학 연구는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귀 속의 미세혈관에 부담이 가고 결국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난청이 있으면 소통이 줄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며 이것이 다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즉, 귀와 혈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보청기 사용 같은 관리가 혈압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온과 기압의 영향. 날씨도 혈압을 크게 흔듭니다. 겨울철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여름철 더위는 탈수를 유발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역시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기압이 떨어지는 날,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직전에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혈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5. 약물 오남용. 우리가 자주 먹는 약 중 일부도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소염진통제는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방해해 혈압을 올립니다. 또한 감기약에 들어있는 코막힘 완화 성분도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저는 고혈압이 있는데 이 약 괜찮을까요? 하고 의사약사에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70세 은퇴자 이상훈입니다. 한동안 귀가 잘 안 들려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서 귀혈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겨울에는 반드시 목도리와 모자를 챙깁니다. 또한 치과에도 정기적으로 다니며 잇몸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몇 달이 지나니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고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건강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 예방과 관리를 위한 습관.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하루와 주간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 기상 후 혈압 측정. 가벼운 스트레칭. 채소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 낮 습관. 점심 후 10분 걷기. 정기적인 수분 섭취. 저녁 습관. 30분 빠르게 걷기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 가벼운 저녁 식사, 늦은 시간 식사 피하기, 그리고 명상과 휴식. 수면 습관. 밤 11시 이전 취침. 어두운 조용한 환경 유지. 주간 습관. 일주일에 한 번 체중 체크.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일주일에 1회 식단과 혈압 기록 점검. 이 습관들을 지키면 혈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낮추고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질환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식습관에서 칼륨과 섬유질을 챙길 것. 둘째, 매일 걷기와 근력 운동 병행할 것. 셋째,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환경 관리. 다섯째, 잇몸과 장내 미생물, 그리고 청력과 날씨 등 흔하지 않은 요인까지 챙길 것. 이 5가지가 고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혈압을 관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혹은 생활 습관을 바꾸며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